들어가기 전에 우리 백석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이런 약간 자주 나오는 사람들, 현대시에서 핵심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거의 비슷하게 쓰니까 실을 윤동주의 부끄러움처럼. 자, 백석은요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라는 특성을 넣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일제강점기 하면 떠오르는 시인은 누가 있죠? 윤동주 시 특징은 뭐예요? 슬퍼요. 좋아요. 슬퍼예요. 의식을 가질. 맞아요. 성찰 의식을 갖죠. 성찰을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려고 하죠.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그런 슬픔 아니면 반성 같은 걸 하고 좀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윤동주는 성찰, 부끄러움, 반성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이거 청포도 쓴 사람. 이육사요. 네. 그래서 이육사는 대표적인 의지적 시인이죠. 그래서 이육사 이름 왜 이육사게? 그거 개수번호. 괴수번호. 그러니까 본인의 괴수번호를 필명으로 썼다는 것부터가 이미 기계가 남다른 사람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의 기계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주로 저항을 아주 크게 하는 시를 썼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지적인 어조로 과거를 노래하는 시인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육사의 대표작에는 뭐 광야, 절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백석은 어떨까요? 백석은 슬퍼요. 왜 슬프죠? 도덕적 시험으로 삶의 몇년 표현한 시를 주셨다. 그거 읽지 마시고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자, 백석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시를 쓴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시는 보통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눠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는 저항시를 썼다 그랬고요. 윤동주 시인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었죠. 백석 시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나의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는 보통 이제 어릴 때 놀았던 이야기, 우리 민족의 전통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신났던 이야기 이런 걸 많이 해줘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요시나 아니면 이런 모의고사에 나왔던 남신이주 유독 박시봉방처럼 가족 공동체 해체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같은 거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볼 시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해체죠. 이걸 좀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더 일제강점기 시랑 어울리잖아요. 그쵸?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다루는 시가 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들도 다 헤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전통, 민족성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시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관습, 풍습 같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우난골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명절에 우리 민족의 풍경이라든가 뭐 아니면 국수 같은 거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말에서 다 같이 국수를 만들어 먹었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신명나게 놀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과거에 속하죠. 이거는 지금 일제강점기 현재에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올 수는 조금 더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왜냐면 이 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여기에 속하는 거고 모의고사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다른 시인 흰 바람벽이 있어도 저기에 속합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그리고 나와 있을걸? 백석 그 설명에. 그리고 여승도 여기에 속하죠. 그 밖에도 뭐 8원 시초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속하게 될 겁니다. 시공방. 박시봉이라는 사람을 방해라. 시봉방 이러네 자꾸.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백석이라는 사람은 평안도 방언을 그대로 사용해서 적어요. 사실 우리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는요, 시간이 지난 특히 3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평안도 방언을 그대로 살린 시를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 같은 것들을 계승하려고 노력했다 선언이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특성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언이 구체적으로 사용되면 토속적이라는 말도 알아두면 좋아요. 토속적, 향토적 이런 것도 거의 세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이다 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요. 그럼 요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목이 수라입니다. 여러분, 수라가 무슨 뜻이게? 수업했던 사람들 얘기해볼까? 수라 지옥. 오, 지옥. 싸우는 걸 좋아하는 싸우는 걸 좋아하는, 다 배웠나봐. 다 배웠죠? 그쵸? 그래서 이 수라라는 건요, 싸움을 좋아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이런 싸움을 유발하는, 좋아하는 존재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수라는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예요. 와, 불교종자. 불교. 어. 유난함. 맞아요. 불교도 원래 유래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고요. 인도 신화 같은 데에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지옥도를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수라라는 건 뭐겠어요? 가족 공동체가 다 흩어지고 해체되는 상황을 여기에 비유한 거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금방 끝나요. 여러분 20분 안에 끝날 거야. 자, 봅시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린다. 자, 여러분들이 거미를 마주했다고 쳐봐. 어떻게 할 거야? 버려요. 버려요. 네. 또? 밖에 풀어줘야죠. 밖에 풀어서 잡을 수 있어? 살아있는 거? 밖에 풀어줄 수 있으므로? 거미요? 거미. 아, 거미. 중컵? 두 개 이렇게. 거미는 죽여야죠. 네가 수라였네. 네가 수라였네.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 같아도 솔직히 제가 벌레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거미가 있었다면은 조금 쓸어버리는 건 솔직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야 나한테는. 아무튼 무섭죠. 살아있잖아. 그래도 죽이면 안 돼. 그 여러분 있잖아요. 아침에 거미를 보면 죽이면 안 된대. 왜요? 그냥 미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보이는 거미는 나의 선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조를 죽이는 거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누구더라?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외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버지를 간호하셨던 적이 있어. 아프셔가지고. 근데 그 어느 날 외할머니가 할아버지 병상에 딱 그 증조 할아버지 병상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머리맡에 큰 거미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 다 알잖아 그런 미신들. 그래서 저거를 분명 우리 아버지를 잡으러 온 저승사자다 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종이로 찍어서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막 다른 사람들이 또 나이 드는 분들이 아니 저승사자를 죽이면 어떡하냐, 저승사자는 내쫓아야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그걸 지금 죽인 거에 대해서는 딱히 후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보는 거미를 죽이면 안 된다는 말들도 이런 미신으로부터 비롯된 거겠죠. 거미에는 약간의 그런 귀신, 선조의 영 같은 게 들어있다 뭐 이런 거겠죠. 아무튼 무섭지 않아요 근데? 거미 징그럽잖아. 거미 이로워요.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혼자 살 때 조그만 거미가 창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안 잡고 놔뒀어. 왜냐면 그 애야 방충망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걔가. 근데 방충망 역할을 하지 않고 딴 데다 거미줄을 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밖으로 날려보냈어요. 아무튼 봅시다. 이게 왜 나왔지? 자 봅시다.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렸대요. 자 그럼 화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행동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무심코 한 거야. 무의식적으로 이 거미의 가족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버린 행동인 거죠. 자 그럼 이때 화자는 표면으로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드러났다. 왜냐면 1인칭이 쓰였으니까. 자 그 다음 차디 찬 밤이래요. 거미를 딱 쓸어버리고 얘기하는 거야. 아 밤이 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 이랬을까요? 내가 보냈으니까. 그냥 뭐 이 사람은 그래도 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지금 밤이잖아요. 밤은 보통 동그라미야 세모야.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세모죠. 차가운 거는 추운 거는 세모죠. 지금 세모가 두 개야. 그러니까 아주 세모한 상황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시련과 고난의 상황인 거지. 시대를 던지면 뭐예요?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상황인 거지. 그렇게 봐야겠죠? 자, 그 다음 어디젠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이거 방언입니다. 평안도 방언이에요.
사건이 생겨난 곳에 큰 거미가 왔대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어때? 가슴이 짜릿하대요. 왜 그랬을까? 죄책감. 미안한 거지. 왠지 내가 새끼 거미를 날려보내가지고 엄마가 온 것 같았던 거야. 그치? 그건 죄책감과 연민이죠.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렸대. 근데 이걸 일부러 그냥 씻어서 버린 거야? 아니죠. 왜 버렸어? 그쵸. 찬 밖이라도 아까 얘기했던 거지? 힘든 환경, 세모한 상황이더라도 어쨌든 새끼가 있는 대로 가라고 서러워하면서 보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자비죠. 자비. 불교로 치면 자비입니다. 그쵸? 자비, 연민, 동정을 담아서 서러워하며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했죠. 서러워하면서 보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래. 아린 가슴은 아까 서러워했던 거랑 연결이 되겠죠? 싹는다는 건 뭐야? 수발들을. 싹다 가라앉는다. 수그러든다. 맞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아린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 나의 그런 심적 고통이 진정되기도 전에 누가 왔대? 누가 왔대? 이번엔 진짜 겁나 작은, 이제 알에서 막 나온 것 같은, 갓 나온 듯한, 발도 제대로 디디지 못하는 아기 거미가 큰 거미 엎쳐진 대로 와서 얼쩡거린다는 거야. 아무랑을 거린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 나왔던 가즈도 평안도 방언입니다. 난 어때? 가슴이 메이는 듯 하대요. 그치? 왜 그랬을까요? 나 때문에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없어진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한대. 오르기라도 하래. 그러니까 뭐야? 그만큼 난 얘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 왜 울고불고 할 것 같아? 엄마를 잃어서. 근데 울고불고 하는 거 누구만 할 수 있어? 사람만 할 수 있어. 그럼 무슨 법? 의법. 그치? 이 나는 무서워하면서 마찬가지로 감정이죠. 의법이죠. 달아나버리면서 나를 서럽게 한대요. 난 다시 한번 뭐야? 서러움을 느껴 감정이 또 직접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았대. 아주 조그만 거미가 혹시나 다칠까봐 아주 배려하는 거죠. 문 밖으로 버렸대. 이 문 밖은 어떤 공간이에요? 맞아요. 추워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있는 맞아요. 엄마 아빠일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가족이 있는 공간이죠. 가족이 있는 공간이에요. 춥고 위험한 세모한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죠.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 그러니까 엄마는 아까 나왔던 큰 거미겠고요. 누나나 형은 내가 무심코 버려버린 거미겠죠.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쉽게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면서 슬퍼한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거미를 의인화하고 있는 거야. 이 작은 거미도 뭐야? 엄마나 얘 형제들이 얘를 걱정하고 있다가 빨리 얘를 만나서 가족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슬퍼한대요. 마찬가지로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요, 이 작품은 내가 등장하죠. 나라고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적 하자. 표면 등장했다 안 했다? 겉으로 맞아요.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어떤 대상에 주목하고 있어요? 직접 대상. 그래, 그게 뭔데? 거미들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중간 사이즈 거미, 그 다음에는 큰 거미, 그 다음에 새끼 거미죠. 그쵸? 이 셋을 주목하고, 새끼 거미 이렇게 크지? 중간 사이즈. 너무 크네요? 작은 사이즈의 거미, 이렇게 셋을 순서대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작으면 안 보일 거 아니야, 너희한테. 얘를 좀 키우면 되겠다. 그쵸? 이 순서대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가장 큰 애는 누구? 엄마 거미. 그치? 엄마 거미. 그럼 중간 사이즈는? 누나 형 거미. 그럼 제일 작은 애는? 아기 거미. 그쵸? 내가 얘네를 차례로 쓸어 버리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어떠했는지를 비교하셔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얘를 쓸어보낼 때 감정은 어땠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 그러니까 딱히 뭐 의도하는 바도 없고 무의식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땠어요? 가슴이 가슴이 짜릿하죠, 그렇지? 그리고 맞아요, 가슴이 짜릿하고요, 서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 아기 거미를 버렸을 때 어땠어? 가슴이 서려워요. 그렇죠. 또 가슴 매워요. 가슴이 메이는, 서러워요. 그쵸? 그리고 서러움, 슬퍼요. 그쵸? 감정이 잔뜩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거미를 버리면서 감정이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정이 점점 더 고조되고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고조, 심화도 맞아요. 고조.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감정의 점층적 심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층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점점 일로 갈수록 배려가 조금 더 커지죠. 그쵸? 좋아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시대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가족 공동체의 해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슬퍼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거미 가족이 나타내는 바가 뭐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상황 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겠어? 안타깝잖아.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영혼을 담은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백성 본인부터가 이미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시를 조금 더 감정을 담아서 쓰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선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언제라고 했죠? 일제랑 잘했어요.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차디찬 밤에 있었던 일이죠. 자, 차디찬 밤이니까 차가운 것도 세모, 밤도 세모죠. 그러니까 아주 세모의 상황이야. 그래서 이 세모를 일제강점기의 세모로 갖다 붙이면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의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의 시련과 고난의 시대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찬찬 밖이라도 가족이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런 시대일수록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요, 이 시에서의 범위는 우리 민족을 비유하기 위해서 무슨 법이 사용되었다?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라는 특징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다 의인화되었다 라는 거,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감정이 직접 드시는 거 제가 말도 알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도 전부 다 뭐다? 반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행동 반복이라는 느낌도 이걸 통해서 점층적으로 감정을 고소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쓸어버리는 행위. 근데 이 행위가 반복될수록 화자는 점점 더 죄책감과 슬픔이 연민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그걸 이렇게 점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집에 가고 싶은 거겠지?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으로 상징적이다. 그리고 서사적이다라는 말을 쓸 거예요. 서사적이라는 거는 이야기성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성이
그래서 백석의 시 여기 나올 법한 거 조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거는요, 일단 여러분 모의고사에 나왔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과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여기 한 번 접해봤던 시라는 점에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겠죠. 그 다음에 흰 바람병이 있어. 그리고 여승 이런 것들이 일단 교과서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 책에서 그리고 가족 공동체 해체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여기를 건드리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이거와 대비적인 느낌으로 보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여운안골조 국수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국수요. 아, 먹는 국수야. 즉 국수를 만드는 과정과 끓이는 과정이 무슨 의지가 있어요? 여우나 골 리을시옷이에요. 골 굴, 골속 쪽, 골, 아, 쪽. 시옷, 지읒 만나면 된소띠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쪽이에요, 쪽. 그래요, 뭐 그런 게도 뭐 요거는 뭐 선행이나 탈원, 시초 이런 시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본다면 요반에서 거의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선생님이 백성에다가 하트를 4번씩 쳤다는 거는 외부 지문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전반적으로 백석 특집으로 훑어봅시다. 검은 흙? 깊은 흙이랑 같이. 깊은 흙이랑 같이. 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 전부 다 활동 그리고 문제를 풀어오시면 돼요. 하수동이랑 수라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미 풀었던 것도 많아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채점 결과만 해도 돼요. 동그라미랑 틀린 것들만. 그래야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거 해서 다음 주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숙제 검사 하고 시작할 거예요. 다시 한번 노래방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정리합시다.